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35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36화는 연애를 하는 루피와 거인족으로 시작하고 밀즈모자 일당은 연애를 즐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야렐은 대부분 인간은 태양의 세계 양계에 올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 도착한 곳이 지옥의 세계 명계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연애를 하던 중 로드는 모든 거인의 꿈이 태양신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거인들이 서로 의견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인은 태양신을 해방신이라 말하고 또 다른 거인은 태양신이 파괴의 신이라 말하고 어떤 거인은 태양신이 그냥 웃는 신이라고 말하죠. 이에 야를이 나서서 말합니다. 엘버프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이미 2번 파괴되었다. 동시에 후주가 니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당시 니카의 모습이 오버랩되죠. 세상을 파멸로부터 지키는 영웅이 될지 재앙을 가져오는 파괴자가 될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세상이 크게 바뀌려고 할 때 항상 나타난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니카의 등장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그는 태양신이기 때문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를 바라본다. 니카는 순백의 옷을 입고 흰 구름에 쌓인 인물로 첫눈 같은 웃음소리와 함께 나타난다고 하지. 이에 루피는 말합니다. 니카인가? 보니가 말했던 자일 거야. 아마 다들 내가 많이 닮았다고 말했지. 그런데 나는 그 신과 아무 상관없어. 그때 야렐은 헤럴드 왕과 로키에게 일어난 일이 그들 스스로 니카가 되려고 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루피가 로키가 좋은 사람이냐고 묻자 모든 거인족들은 충격을 받으며 말합니다. 로키는 저주받은 왕자야. 헤럴드 왕은 로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받았지. 로키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왕족의 행운의 말을 죽였어. 이는 링링이 전설적인 대전사 요르를 죽인 해이기도 하지. 이 나라에는 잇따라 재해가 쏟아졌는데 1년 후 여왕이 세상을 떠났지. 로키는 명계를 자신의 놀이터로 삼고 사나운 짐승들을 도살하고 길들였어. 압도적인 힘. 심지어 로키는 10살 때 자신이 길들일 사나운 짐승들을 마을로 풀어놓았어. 물건에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의 장난은 엘바프 거인족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는 왕자로서의 권위와 끔찍한 성격으로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이 야렐은 로키가 헤럴드 왕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려다 머리에 칼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한편 로키는 헤럴드 왕을 죽이고 바다로 나갔다고 하는데 샹크스에게 붙잡혀 다시 엘바프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때 로키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루피를 보고 조르는 수상해하며 말합니다. 루피, 로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답지가 않아. 이에 루피는 말하죠. 하지만 그 녀석은 샹크스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했어. 내가 샹크스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조르는 로키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로키를 직접 만나러 가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음모를 꾸미는 걸 나미가 엿들으며 말합니다. 너희 둘이 뭐하고 있나 했더니 나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조로가 말하죠. 루피, 우리는 열쇠를 얻을 거야. 하지만 로키가 뭘 하려는지 보는 건 우리에게 맡겨. 결국 루피, 조로, 나미는 로드와 함께 열쇠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루피, 조로는 뜬금없이 로드가 등장해 의아해하는데 나미는 로드가 새로운 하인이 되었다고 하죠. 그때 제우스가 나타나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1번 하인은 나, 2번 하인은 상디야. 그리고 나미가 루피와 조로를 데리고 성에서 열쇠를 가지고 오려는 이유가 밝혀지는데 나미의 진짜 의도는 성에서 보물을 갖고 오는 거였죠. 그리고 장면은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와 여성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로키가 있는 명계에 도착하고 로키에게 신에게 사단으로 들어오라고 제의합니다. 이에 로키는 웃으며 말하죠.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이 천룡인이냐? 검은색 로브를 쓴 자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때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가 여성에게 로키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여성은 엘바프에게 보낸 모든 요원들이 거대한 까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사라져 로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의 정보가 밝혀지는데 그녀 이름은 군코, 신의 계사단의 일원이라고 하죠. 다만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의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군코가 말합니다. 잠깐, 내가 지금 본 이 녀석에 대한 정보는 예의 없는 행동뿐이야. 아마 지워야 할 것 같아. 이에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가 말하죠. 서두르지 마, 군코. 그때 숲에서 거대한 늑대가 이들 뒤에 나타나고 로키가 소리칩니다. 저 녀석들을 먹어버려. 하지만 군코는 붕대로 늑대의 목을 감고 공중에 매달아 버립니다. 로키는 소리치는데
그때 검은색 로브를 쓴 샹크스가 말합니다. 이 생물의 목숨을 얻는 대가로 마음을 바꾸겠나? 로키는 답합니다. 그래, 이게 네 녀석이 하고 싶은 거래구만. 그럼 저 녀석의 슬픈 운명이겠군. 친구야, 편히 쉬어라. 물론 분노와 슬픔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전사는 죽음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 분노를 삼키고 세상을 파괴할 거야. 로키의 마지막 대사로 1136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이번 1136화에서는 신의 기사단이 로키를 찾아온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건 바로 로키를 신의 기사단으로 영입하기 위해서였죠. 이는 신의 기사단 단장 갈링이 오로성이 되며 신의 기사단 단원 한 명이 공석이 되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다만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같은 펠리르 능력을 가진 로키와 갈링입니다. 이번 1136화에서 로키가 신의 기사단의 제의를 거절하자 궁대녀가 로키를 공격했고 늑대가 로키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로키는 계속해서 늑대와 연관되고 있습니다. 로키가 묶여있는 명계에는 숲의 늑대들이 유독 많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로키처럼 혀를 내밀고 있죠. 마치 오더스미 로키와 늑대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펠리르입니다. 펠리르는 엘바프의 모티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늑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펠리르와 로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펠리르는 로키처럼 쇠사슬로 묶여 있으며 펠리르가 해방되며 라그나로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헤로석에 묶여있는 로키가 해방되면 세계의 종말, 즉 라그나로크를 만들 거로 추정되고 있죠. 또한 펠리르는 라그나로크가 발생할 당시 로키의 아버지 오딘을 죽였다고 하는데 로키 역시 자신의 아버지 헤럴드 왕을 죽인 걸로 알려졌죠. 또한 펠리르 눈에서는 불꽃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가설대로라면 로키의 눈을 가려놓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펠리르는 신을 잡아먹는 늑대로 북유럽 신화에서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되는 만큼 개개 열매 모델 환수종 펠리르라면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열매일 수 있겠죠. 하지만 로키가 이렇게 펠리르와 엮여 있어도 로키의 열매가 펠리르가 아닐 확률 역시 큽니다. 그 이유는 전 신의 기사단 단장 현 오로성 갈링입니다. 오로성의 성은 천룡인의 존칭으로 사용되는 성스러울 성이 아니라 별성인데 이에 걸맞게 오로성 각자 이름은 모두 태양계 행성 중에서 오망성의 태양계 행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그에 대해서 루피의 탈출을 하용한 것에 대한 분노한 이미 세턴의 몸에 검은 화염을 일으키며 세턴이 고통스러워하며 죽었고 세턴의 자리는 갈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갈링은 세턴의 직책 과학방위 무신까지 그대로 이어받았기에 말 그대로 갈링은 세턴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토성의 위성 중에 펠리르라는 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내 세턴 토성이 펠리르로 대처되는 걸 표현되는 떡밥으로 갈링의 능력이 펠리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현재 샹크스는 쌍둥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엘바프의 모티브가 된 북유럽 신화에는 유명한 쌍둥이 신화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스콜과 하티로 신화 속 스콜은 태양을 쫓았고 하티는 달을 쫓았다고 합니다. 현재 쌍둥이 중 한 명 샹크스는 계속해서 티치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티치는 달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신의 기사단은 이무의 직속 수하로 추정되며 이무는 조이부의 태양의 신 니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즉 샹크스의 쌍둥이는 태양신을 쫓고 있다는 거죠. 태양을 쫓던 쌍둥이 스콜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샹크스와 샹크스의 쌍둥이의 모티브가 된 걸로 추정되는 스콜과 하티의 아빠가 펠리르라는 겁니다. 샹크스와 샹크스 쌍둥이 아빠이자 펠리르 능력으로 추정되는 갈링처럼 말이죠. 즉 갈링 역시 펠리르일 수 있기 때문에 로키가 아무리 펠리르와 떡밥이 있어도 능력이 펠리르라고 확실히 말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베가펑크에 의하면 악마 열매는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등 소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으며 베가펑크도 악마의 열매를 만들어낸 걸로 보아 악마의 열매는 과학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펠리르의 열매가 있다면 고대 왕국의 과학자들은 환수종 펠리르를 상상하며 개개열매 모델 환수종 펠리르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오로성입니다. 현재 오로성의 능력 무언가 이상합니다. 동물계 각성의 상징이 구름띠를 두르고 있으며 동물형으로 추정되는 모습과 인수형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오가는데 일반적인 동물계 능력자의 특징과 별개로 동물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소개할 때 흔히 쓰는 원래 문구인 동물계 땡땡땡땡 열매 땡땡종 모델 땡땡 형식이 아니라 그저 샌드임, 규키 등 변신체의 종명만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 이게 이들의 본 모습, 진짜 종족인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완전한 짐승으로 변신한 세턴성을 제외하면 이들은 누가 누구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동공이 비대해지며 눈 주위에 같은 모양의 눈꺼풀이 생깁니다. 다만 세턴은 이무에 의해 그냥 죽어버린 걸로 보아 이들의 능력은 이무에게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앞선 가설대로 갈링의 능력이 펠리르가 맞다면 이는 이무에게 받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설 어떨까요? 갈링의 능력은 이무에게 받은 펠리르, 로키의 능력은 악마의 열매 펠리르. 과연 갈링이 이무에게 받은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로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